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YCN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떼장사 지역을 힘차게 펼쳐갈 나비효과 연구소 소장 네이미스 용현 김묵정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표정들이 아주 밝고 환한 거 보니까 모두 참 해피한 나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떼장사 지역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변화 경영을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떼장사 간단하게 보라고요. 떼. 자, 이제는 전국 모든 사람들이 떼장사하면 다 알아요. 니는 떼가 아닌 건 이제 알죠. 너무 이제 유치한 얘기가 되고. 자, 떼. 우리 해봅시다. 떼. 때에 따라 장소 따라 사람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변화를 관찰해서 지혜롭게 내 인생, 내 사업을 경영해야 되겠다. 경영해 나가야 되겠다. 이게 바로 떼장사 지역의 필요성이에요. 이 강의의 목적이기도 하고. 자, 변화 경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세요.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제 쭉 해서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관찰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쭉 이어왔고, 자, 우리 이제는 그런 어떤 관찰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경험과 연결되어 있지요. 경험.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험이 뭐냐? 일단은 경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로 겪어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겪어보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포털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자, 내가 경험해봤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서 억지로 그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어떤 실제 경험과 내 실제 삶과 결부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지요. 너 경험해봤어? 경험해봤지 않았어? 예, 바로 그때 경험이에요. 이 경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실제로 뭘 해봤다. 실제로 겪어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뭘 해보면, 실제로 뭘 겪어보면 거기에서 뭘 얻게 돼요? 예, 뭘 얻게 된다고요? 예, 우리 역시 항상 우리 영수 엄마가 빨라요. 예, 영희 아빠도 빠르시고. 자, 실제 경험을 해보면, 실제로 겪어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추운 날, 물론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는 관계없다는 걸 늘 말씀드려요. 아주 추운 날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센 바람을 오랫동안 맞았더니 그런 경험을 했더니 몸이 의식이 춥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더라. 그런 경험. 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었어요? 네, 어떤 지식을 얻었고, 추운 날 찬바람을 오랫동안 쏘이고 그러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거 알았지요. 지식이 생겼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추운 날 얇은 옷 입고 보온 대책 없이 찬바람을 오랫동안 쏘여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지혜가 생겼지요. 경험을 통해서 뭘 얻었어요? 예, 지식과 지혜를 얻었어요. 지식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 다시 또 우리 영수 엄마 금방 아셨으니까 그러면 영희 아빠한테 여쭤봐야 또 우리가 서로 서운하지 않지요. 한여름에 한낮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시간에 뙤약볕을 오랫동안 쏘이면서 땀을 줄줄줄 흘렸더니 어때요? 예, 일사병 걸릴 수 있더라. 예, 어지럽고 넘어지고 하더라. 그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더라. 자, 다시 한여름 한낮에 구름 한 점 없는 낮에 뙤약볕 아래서 오랫동안 직사광선을 쏘였더니 어떻더라? 예, 몸에 역시 무리가 올 수 있더라.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학적 과학적 지식과 관계없다고요. 예, 그런 걸로 딴지 걸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비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로운 마음으로 넓게 좋게 보셔요. 자, 다시 한여름 한낮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뙤약볕을 오랫동안 쬐었더니 뭐가 일사병이 생길 수도 있더라 라는 뭐를 지식을 얻어요. 지식 난리지. 지식을 얻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여름에 한여름 한낮에 고추 따러 가야 되겠다? 안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요. 안 가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경험을 통해서 뭘 얻어내요? 자, 경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험 실제로 겪어보는 거예요. 그 겪음을 통해서 뭘 얻어내요? 지식을 얻어내지요.
어떤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그 몸에 익히게 되지요. 그거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무엇로 전환시키게 됩니까? 지혜로 전환시키게 되지요. 지혜로. 자, 이제 지혜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시 지식과 지혜는 다음에 또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오늘의 강의 목표는 그래서 경험의 의미, 종류를 알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경험의 의미, 종류를 알고 이해하자. 이거는 전부 다 무엇과 결부되어 있어요? 떼장사 주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떼장사 주역과. 자, 벌써 이제 눈치채셨죠? 주역이라고 하는 건 다른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하늘과 땅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어떤 관찰은 역시 무엇과 결부된다? 경험과 결부되더라. 그런데 경험이라는 건 뭐더라? 실제로 겪어보는 거더라. 실제로 겪어보는데 그 겪음을 통해서 뭘 얻게 되더라?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얻게 되더라. 한겨울 추운 바람, 센 바람 맞으면서 오랫동안 밖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여름 한낮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오랫동안 이 뙤약볕을 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어떤 지식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경험의 의미와 종류를 알고 이해하자는 것이 강의 목표니까 우리 그거 알고 넘어가시죠. 자, 우리 그러면 먼저 우리 경험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랑말랑 퀴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한다면서요. 예, 말랑말랑 퀴즈만 나오면 우리 단장님은 저 멀리에서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금세 달려오셔요. 자, 말랑말랑 퀴즈. 우리 머리 유연해지고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자, 그러면 말랑말랑 퀴즈는 먼저 여기 있는 미생지신이에요. 미생지신. 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본 적 없어도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친절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다들 웃으셔요. 인정인가 부정인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떼장사인데 왜 모르냐고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겠어요? 좋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일단 좋다고 긍정하고 칭찬해 줘야죠. 여러분이 좋아하지요. 싫은 소리 하면 다들 싫어하지요. 예, 예. 이제 역시 웃으면서 박수까지 예, 박수는 필요 없어요. 여기 방송 나가면 안 되니까. 자, 미생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뜻풀이는 미생의 신의, 미생의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미생의 신뢰. 무슨 이야기냐? 미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대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옛날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어디요? 중국이에요. 중국. 우리나라가 아니고. 예, 한자로 안 씁니다. 한글로만 써요. 한자 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 이제 노나라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잠깐만 설명드리기로 하고,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지금 현재 떼장사로 새겨 들으세요. 옛날이에요. 때 어디에? 중국의 노나라에 누구? 미생이 있었다고요. 아, 떼장사를 알면 세상 살아가면서 말하고 이해하기도 좋고 쉽고 빠르네요. 예,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활용. 자, 다시 노나라, 옛날 중국 노나라에 미생이 있었다. 그런데 미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누구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기로 한 장소가 다리 밑에예요. 그러니까 요즘하고 옛날하고 또 역시 그 말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다리 밑에서. 아, 요즘에야 길거리에서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큰 사거리에서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무슨 뭐 입도 마주치고 뽀뽀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옛날 중국 노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지요. 큰일 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네 가지 없다. 뭐 네. 예, 눈치 빠른 분은 아시죠? 방송이라 싸짜는 말을 안 써요. 예, 네 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당장 그 공동체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제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공개적으로 연애하거나 사랑하거나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에서 만나요? 예, 바로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 몰래 사랑을 했나 보지요. 몰래 사랑. 그렇지만 그 당시는 그게 사랑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다. 예, 이제는 다들 동의하십니다.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옛날 중국 노나라에 미생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을 했어요. 어디에서? 다리 밑에서.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갔어요. 미생은. 가서 기다리는데 비가 시간당 수백 미리 정도로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나 봐요.
아니 옛날 다리니까 중국 노나라 시대 때 다리니까 요즘 같이 뭐 콘크리트 다리, 뭐 철 다리 아니었겠지요. 뭐 나무 다리나 뭐나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유연하게 하시자니까요. 사고를 유연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 옛날 중국 노나라의 미생이 연인과 데이트 약속을 다리 밑에서 했어요. 미생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연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발 사건이 생겨야 되지요. 자,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때요? 비 오는데 비가 꽉 차서 막 넘치는데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잖아요. 돌발 상황이니까. 그런데 미생은 다리 교각, 다리의 다리요. 받침대. 다리의 다리를 붙잡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만 그 뒤에 이야기는 알겠죠. 물에 휩쓸려다서 그 뒤에 슬픈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유 상상에 맡기기로 하고. 자, 이런 미생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생지신, 그럼 이때 미생은 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역시 우리 단장님 웃으셔요. 그 기쁜 뜻을 아시니까. 석가모니가 연꽃 하나를 싹 드니까 그 뜻이 뭔지를 가섭이라는 제자는 알고 빙긋이 웃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염화미소, 염화시중이라는 말이 생겨나지요. 우리말로 하면 뭐 요즘 말로 이심전심, 한자로 이심전심, 영어로 뭐 텔레파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미생이 이때 참 좋은 훌륭한 사람인가 아니면 바보 같은 사람인가?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미생은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버린 사람이다. 신의, 믿음, 신뢰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인물이다. 대명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서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신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야 할 일이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장자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하지만 저는 정답을 내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노나라. 자, 나는 살면서 미생이 될 것인가? 미생은 되지 말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익산댁의 몫이고 그다음에 충주댁의 몫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융통성 있게 살든지 끝까지 자기 어떤 믿음, 신의 일을 저버리지 않든지 알아서 하시라고요. 제가 시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미생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훌륭한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노나라에 대해서만 잠깐 이야기하면 우리가 중국에 보면 노나라라고 춘추 전국 시대에 특히 춘추 시대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 나라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공자님이 태어나시죠. BC 55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72년 전에 출생을 하셔요. 그런데 공자는 평생을 누구를 흠모하며 지내냐면 주공이라는 분을 흠모하며 지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다 끝나버렸나 보다. 꿈에서조차 주공이 보이지 않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너무 긴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공자는 이 노나라를 주공이 통치하던 그 어떤 주나라, 노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당시로. 자,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 그 구체적인 어떤 세세한 이야기는 여기서 핵심이 아니고 다음에 또 언제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럼 하필이면 노나라냐? 자, 우리 중국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 하나라, 상나라를 이어서 상나라 또는 은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을 치고 주나라를 건국한 실질적인 왕은 무왕인데 그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의 정치적 기틀을 가지고 안정을 이룩한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공이지요. 그때 문왕과 결부된 분이 또 누구예요? 맨날 전 80, 후 80이라고 해서 80년 동안을 강물에 낚시를 들이우다가 고기 한 마리 잡아오지 못하니까 어느 날 부인이 가서 낚싯대를 건지지요. 그랬더니
미늘이 뭐냐면 낚시 끝에 걸리면 못 나오게 이 휘어진 부분이 있어요. 낚시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물리면 못 빠져나오게 하는 부분이 미늘이에요. 미늘도 없는 곧은 바늘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강태공의 부인이 어때요? 이런 바보, 병신, 머저리 뭐 온갖 욕이란 욕설은 다 해가면서 바로 우리 이날 이 시간부로 끝 하고 가버리죠. 예, 그리고 또 잘하시네요. 이혼하고 가요. 그랬던 이 강태공이 나중에 문왕에 의해서 이 등용이 되면서 재상이 되니까 그 부인이 찾아오지요. 아이고 영감 반갑소 오랜만이요 하니까 강태공이 말하지요. 당신 누구요? 아이고 영감 내가 누구요? 나를 몰라보겠소. 그러니 강태공이 뭐라고 해요? 아 그러시오. 여기 함지박에 가서 물을 한번 길어 오시오. 그러니까 강태공의 부인은 어때요? 전 부인이죠. 엄밀하게는 신나게 이제 내가 드디어 이제 재상의 부인이 된다라는 어떤 그래서 신나게 가서 막 가서 물을 갖다 가득 이고 와요. 그랬더니 강태공이 뭐라고 해요? 그 물을 길바닥에 엎어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엎어요. 이제 드디어 재상 부인이죠. 재상 부인. 그래서 엎어요. 신나게 엎어요. 그것도. 그랬더니 강태공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을 다시 그릇에 담아보시오. 와 이거 큰일이지요. 어떻게 엎어진 물을 갖다 이 그릇에 다시 담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요. 흙을 파다가 그걸 갖다가 또 거기서 물을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옛날 그 시대 주나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 시대에 어떻게 흙바닥에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뭐예요? 엎어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 복수불반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수불반분. 그랬던 강태공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태공은 80년을 낚시만 들이우다가 그다음에 또 후 80년은 나라의 재상으로서 살면서 이 강태공은 나중에 중국의 제나라의 어떤 제후로 임명을 받아요. 제나라는 노나라에 비해서 꽤 땅이 커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강태공에게서 나온 말이 우리 뭐예요? 전 80, 후 80. 그것도 언젠가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 근데 노나라는 주공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는 결국에 누구의 나라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주공의 나라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평생을 가장 이상적인 정치 국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었던 누구를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주공을 흠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제 끝나가나 보다. 꿈에서조차 주공이 안 보이다니. 이렇게 장탄식을 했다고도 합니다. 물론 그 말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노나라 나온 김에 노나라 잠깐 이야기했고, 자, 미생지신 잊지 마세요. 미생지신 뭐라고요? 미생 바보다, 똑똑하다. 저는 답을 안 드린다고요. 알아서 평가하셔요. 자, 또 한 가지만 더. 세옹지마가 있어요. 세옹지마. 세옹지마는 무슨 뜻이냐? 한자 잘 안 씁니다. 저 변방 여기 있지요?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말 맞자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또 역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이에요. 때장사니까. 옛날 어디에? 중국의 변방에 뭐 중국 아니라고 봐도 되는데 일단 중국이라고 하니까요.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이 있어죠. 때장사가 굽이 됐지요. 때장사가 만들어졌어요. 옛날 중국 변방에 어떤 노인 때장사 나왔네요. 그러면 드디어 뭐가 나와야 돼요? 사건이 나와야 돼요. 사건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 이 옛날 중국 변방에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말이 있었어요. 말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어쩝니까 그 귀중한 말을 잃어버리다니. 그랬더니 그 노인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하고 말을 하니까 돌아가요. 또 한참 있다가 그 말이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를 해요. 와, 도망간 말이 다른 말을 또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축하드릴 일입니까 하니까 뭐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하고 하니까 또 돌아가요. 그러다가 아들이 데리고 온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드님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러다 또 전쟁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전쟁에 끌려가는데 아들은 지금 현재 뭐예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장애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장애 차별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다리 불편하니까 안 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예요. 자, 지금 현재 세옹지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때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또 똑같은 것이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지는 뭐겠어요? 떼장사를 우리 단장님 답을 하시죠. 떼장사를 잘하자. 뭐 정답입니다. 박수. 자, 그래서 미생지신 미생은 똑똑하다 바보다 나는 모른다 저는 모른다. 세옹지마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경험으로 넘어가서 우리 먼저 지금 현재 여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눠놨어요. 시기별로 나눠놨지요.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곧 여기 하나만 쓸게요. 한자로. 먼저 선자지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역사 기록이 있기 전의 시대, 그게 바로 선사시대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말해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시대도 보면은 이런 선사시대도 이게 고인돌이지요. 이런 고인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형물들이 있는 거 보면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바로 역사 글씨 기록은 없지만 문자화된 기록은 없지만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지요.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무엇을 관찰하며 살았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선사시대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이 사람들도 뭐예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뭐가 필요했어요? 뭔가 옷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 몸을 가리고 보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것들과 부딪혔을 때 이 상처를 갖다가 줄여줄 수 있는 뭔가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했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개념으로 봤을 때 뭐가 필요했겠어요? 옷이 필요했겠지요. 옷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 가리개가 필요했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먹는 거. 먹는 거는 누구나 생명체라면 그 무엇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먹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먹어야 되지요. 먹어야 살지요. 유기체라고 하는 존재의 특성이 바로 뭐예요? 어떤 먹는 과정, 또 배설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지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겠어요? 최소한 현대화된 아파트라든지 뭐 고급 빌라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뭐 움막이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뭐라도 필요했어요. 하다못해 동굴에 잠자리라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니면 어때요? 들판에서라도 뭔가 나무 위에서라도 쉴 곳, 안전한 은신처 이런 게 필요했겠지요. 그러면 비록 우리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또 선사, 역사 나누기 이전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끊임없이 꾸준하게 필요로 하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도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의식주예요. 의식주. 물론 의식주, 입는 것 또는 뭐예요? 가리개, 보호장치, 그 다음에 먹는 것, 식, 그 다음에 우리 어떤 편안한 쉴 곳, 안전한 곳. 사람에 따라서 그 중요도는 다를 수가 있어요. 식의주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견해 차이니까 그걸 따지지 말자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시대에나 의식주는 필요했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뭘로? 경험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타이틀.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험이 뭐라고요? 실제로 겪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겪어서 뭘 얻게 돼요?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얻게 됩니다. 그 지식이나 기능을 얻음으로써 뭐 할 수가 있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생존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고 생존 차원을 넘어서서 삶을 보다 윤택하게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자신의 삶을 좋게 만들 수도 있지만 기업, 경영, 사회, 국가, 지구 전체를 보다 더 좋게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자, 경험의 의미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